월요병 타파를 월요병 타파를 위한 웃음 폭탄 제조기 삼람마삼.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오늘은 저희가 신혼여행지 대신 짜드립니다 특집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오늘 에피소드를 이렇게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만상님? 저희 주변에 요즘에 보면은 결혼을 참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도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식이 다가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바로 저녁 때쯤 해서 신혼여행을 떠나시는데 이거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은 잘 준비하시는데 신혼여행지는 그냥 막 될 대로 해라. 혹은 뭐 어떤 분들은 패키지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여행 전문가인 또 삼라와 만상이 신혼여행지를 대신 짜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오늘 편 준비했습니다. 패키지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패키지를 다녀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계획을 짰던 것보다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부모님이랑 유럽 패키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피렌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가봤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패키지로 다녀오니까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그 장면들은 기억이 나지만 그 도시가 정확하게 어느 도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혼여행지도 우리가 사실 직접 발품을 팔아서 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추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요 신혼여행지 짜드립니다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가지고 먼저 삼라와 만상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다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 말씀을 네네. 드리면 저는 결혼 준비를 2019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미 2019년 하반기에 이제 티켓팅을 다 해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을 아무래도 한 번씩 다 다녀왔다 보니까 유럽은 일단 선택지에서 제외한다. 우리가 안 가본 북미 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북미에 안 가본 도시들, 특히나 저희 아내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시카고가 건축으로 너무 굉장히 좋죠. 유명한 도시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인 그리고 대자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자연에 약간 환장한 대자연에 집착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카고는 또 너무 도시적인 느낌이 나니까 대자연이 어디 있을까? 이래서 로키 산맥, 예, 그쪽을 좀 밴쿠버? 네네, 밴쿠버.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류현진이 마침 저희가 계획을 짤 때 토론토로 네. 경기로 이적을 해서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토까지 껴가지고 괜찮죠. 경기까지 예매를 가기 직전까지 했었는데 이게 다 코로나로 파토가 나면서 그렇죠. 송도 다녀왔습니다. 송도. 네. 송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송도 한국 인천에 있는 송도. 네네네. 대한민국 송도 네. 갔다 왔고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2020년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도 끝나 있겠거니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여행 일정을 다시 짜려고 그때 2박 3일, 3박 4일 송도로 갔다 왔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제일 아쉬워요. 네. 이게 신혼여행이라는 게 딱 그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설레는 감정들. 그쵸. 요런 게 딱 이제 신혼여행 결혼식 끝나자마자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신혼여행이 그때 그 시기가 딱 그때밖에 없는데 네. 송도도 물론 좋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가득 찬 네. 이국적인 곳에서 보냈으면 더 좋았겠거니 그렇죠. 하지만 또 그 생각하면은 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 생각 잘 안 하려고요. 네. 그래서 없는 기억으로 보시고 계시죠? 아니요. 사실 송도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송도도 되게 좋은 호텔에서 묵었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었긴 하지만 네. 또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2022년, 작년에 이제 11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한 3달 전에, 저랑 당시에, 여자친구, 지금 현 아내, 저희는 같이 둘 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 다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좀, 긴 장기 여행을 떠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미리 신혼여행을 가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둘 다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미리 먼저 갔다 오자 해가지고 저희는 2달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혼여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신혼여행이죠. 신혼여행인가요? 그것보다 특별한 신혼여행이 맞아요. 있을까요? 네, 저희 그래서 2달 저희는 다녀왔고. 근데 양가 부모님이 네. 아무래도 또 결혼하기 전이고 네. 그렇게 다녀온
다녀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대를 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반대하셨죠.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미쳤다.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철이 안 들래?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어머니께서 왜요? 왜?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제 대학 때도 이런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네. 결혼 직전에 준비할 것도 많은데. 할 게 너무 많은데. 준비할 게 많은데. 집도 안 했는데 심지어. 집도 안 했는데. 아니, 집도 없는 애들이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많이 좀 황당해 하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고 참다 하시다가 이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약간 뭐 회개 듣는 스타일이니까. 엄마 말 안 듣는 되게 그런 청개구리 같은 아들이라 가지고 또 그냥 크게 개의치 않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결혼도 전혀 문제 없이 문제 집도 전혀 문제 없이 계약했고 뭐 될 일은 다 되니까요. 결국에는 될 일은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근데 없는 거네요. 또 주변에서는 또 많은 우려를 또 주시긴 했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 만상님의 스타일은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는데 주변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이 쟤는 왜 저러냐 온갖 막 저한테 막 이야기하시죠. 요즘 아내분이 정작 만상님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데 그 옆에서 만상님을 지켜보는 아내분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만상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성격 진짜 좋죠. 맞아요. 너무 좋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랑 당시에 여자친구는 그렇게 2달 동안 저희 갔다 왔고요. 저희는 많이 다녀왔어요. 한국에서 처음에는 베트남으로 갔다가 뭐 태국도 갔다가 그 연애 시절에 그 직전 아니요 저희 신혼여행으로 갔던 그 2달간 여행에서 뭐 그다음에 태국 갔다가 루트를 좀 소개시켜주시겠어요? 루트 조금 소개드리면은 저희 처음에는 호치민으로 저희 들어갔고요. 네네.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인이 호치민이었는데 아웃하는 그 비행기 티켓을 안 끊고 갔어요. 인천 공항으로. 그랬더니 베트남은 아웃하는 그 티켓이 없으면은 애초에 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트남이 2주 이상 체류하게 되면 비자가 필요한 걸로 알고. 근데 몰랐어요. 준비를 하다가 가지고 그러면 아웃 비행기를 아예 안 끊고 갔죠. 왜냐면은 인을 일단 호치민을 하는데 불법 체류자 요거를 생각하셨겠네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만상님이 또 이게 약간 외모가 제가 뭐 수염도 많고 불법 체류할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또 맘먹고 후지근하게 입으면은 불법 체류자 묻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공항에서 그 게이트 닫히기 30분 전에 빨리 티켓 사셔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야 우리 어디 가지? 해가지고 일단 모르겠으니까 그럼 방콕으로 가자. 해가지고 방콕으로 가는 티켓 바로 사고 티켓이 근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이 티켓이 안 날라와가지고 고생을 메일로 그래가지고. 그 게이트 닫히기 막 한 3분 전인가 이제 막 전화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지금 큰일 났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나 못 나간다 아예. 출국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개고생을 했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그런 인생을 좀 즐기시는 거예요? 그런 촉박함.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데이트 다치기 3분 전에 그런 그 쫄리는 그런 맛이 있으신 거예요?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전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정해져 있지 않으면 미칠 것 같거든요. 저도 약간 원래 정해져 있는 거 좋아하는 편이긴 하는데 또 막상 또 이런 거 뭐 닥쳐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또 추억이니까. 이게 다 에피소드니까.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다치기 직전에 이제 이메일이 와가지고 출국했던 기억이 있네요. 재밌네요. 얘기만 들어도 쫄깃쫄깃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유럽도 갔다가 저도 마지막에는 미국 갔다가 동부에서 서부로 왔다가 또 한국에 또 잘 무사히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뭐 사실 외국을 나갔던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이제 신혼여행을 한 거고, 물론 만상님은 2달간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는 너희들이 너 뭐 돼? 너 뭐야? 너 뭐 돼? 너네 뭔데? 너네 뭔데? 신혼여행지를 추천을 하냐? 니네 뭔데? 결혼 2번 했어? 왜 패키지 무시하냐? 뭐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의 좀 여행 그 썰을 좀 저희의 또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인증서라고 해야 될까요? 삼란님 먼저 괜찮으시면 말씀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7개국의 94개 도시를 다녀와 본 중복 포함, 출장 포함 다녀와 본 자칭 여행 전문가, 그리고 남미를 혼자 2번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타칭이죠. 지금 크몽에서 여행 전문가로 상품도 팔고 있는데
좀 이따가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네. 팔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네. 우수하진 않지만. 근데 또 마치 이 여행 그 고객님의 여행을 마치 내가 가는 여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지금 스케줄 짜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스케줄을 대신 짜드리면 이제 고객분께서 그 엑셀의 스케줄을 보시고 이제 직접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네.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여행 가기 전에 그 정도 사전 준비만 해도 뭐 여행 가는데 크게 무리는 그쵸.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뭐 저도 좀 소개 드리면은 저는 대학 시절부터 좀 거칠고 그리고 또 좀 가난하고 헝그리한 그런 장기 여행 중에서 또 특히 좀 선호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가 극도로 저 싫어하는 저희 여행 스타일 중 하나가 한 번 나가면은 언제 온지도 모르겠고 나가면은 막 애가 막 수염을 기르고 막 피부는 완전 새까매지고 이러니까 얘 너무 막 고생한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냐. 여행 좀 편하게 가면 안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 못 먹고 있는 거냐, 뭐 아픈 거냐 이런 얘기 하시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의 좀 거칠고 모험 가득한 여행을 좀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도 했던 여행 중에서는 한국에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의 칭다오로 들어갔다가 거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육로 위주로 쭉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한 반년 넘게 여행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는 돈이 떨어져가지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갔던 여행도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점점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 취미, 요것들에 집중된 여행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취미가 취미, 잘 아시는 것처럼, 술과 관련된, 저희 술과 관련된 제가 그런 또 애호가 또 있어가지고 관심 있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만상님이 또 수제 맥주 엄청 좋아하시니까 저도 만상님 따라서 국내에 있는 그런 힙하다는 수제 맥주집 몇 년 전에 많이 제가 갔죠. 따라다니고 너무 좋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주제를 하자고 할 때마다 이 주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또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최근에 이 수제 맥주의 트렌드라던가 어디가 맛집이 있다던가 저는 이런 거 소개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혹시라도 저희 청취자 선생님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또 덕후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제가 무서운 약간 좀 겸손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좀 아껴놨다가 더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나중에 제가 이제 어쨌든 사회생활 시작한 이후에는 술을 마시러 가는 여행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미국 시애틀, 포틀랜드, 뉴욕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피렌체 가니까 거기 근처에도 그런 와이너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여행들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자칭 여행 전문가, 왜 전문가냐, 그래서 왜 추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자문자답을 좀 해봤고요. 저희가 총 4가지의 타입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감히 또 말씀드리면은 요 4가지 타입의 또 저희 선생님들 결혼을 이제 막 준비하시면서 신혼여행지를 알아보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타입부터 한번 설명해볼까요? 네, 첫 번째 타입은 이제 아무래도 결혼식은 생각보다 너무 빡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지만 당일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신혼여행까지 가서 빡세면 서로 이제 두 사람이 싸우기 쉽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사람의 또 이제 부부가 되시는 두 사람의 여행 타입에 따라서 이게 또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그냥 가셔서 쉬어라. 휴양지를 가라. 네, 휴양지로 가라. 네, 맞습니다. 네. 휴양지를 가라라고 하는 컨셉이고요. 가장 무난한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가장 편하게 많은 돈을 써서 좋은 숙소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딱히 어떤 계획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들어갔던 그런 여러 가지 고생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씻어내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일단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디가 좀 좋을까요? 갔다 오셨던 것 중에서 좋았던 휴양지 어디가 좀 있나요? 저는 사실 우리 만상님처럼 엄청 빡세고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 타입이라 저는 밤에 육로로 이제 야간 버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타면은 좀 약간 눈 뒤집어지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게 뭐예요? 야간 버스라는 게?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 밤에 이동하는 나이트 버스. 버스에서 자고 이런 다음날 아침인데 그 다음 도시 와 있는. 네네. 막 젊음의 여행이죠. 버스 19시간 타고 그러면은 저 환장해요. 너무 좋아서요.
아, 그렇군요. 네, 눈 뒤집어져요. 잠 못 자고 이러면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휴양지라는 여행지를 아예 안 가보다가 이번에 최근에 갔던 데가 이제 베트남 다낭이었는데 사실 베트남 다낭은 신혼여행지로 가기에는 조금 저는 아까울 수도 있다. 아깝죠. 네. 아무래도 나중에 아기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신혼 뭐 2, 3년쯤 되는 때에 휴양으로 가는 여행지로 추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낭을 간다면 추천하고 싶은 숙소가 한 군데 있어요. 뭐예요? 거기에 다낭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는데 거기는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거든요. 베트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네요. 정말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 블로그로 봤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다녀오신 건 아니시고? 직접 가보진 네네네. 못했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굉장히 좀 높은 지대에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 숙소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전망이 너무 좋고 그 유럽, 프랑스 이런 데 가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감성을. 풍경이었어요. 예. 하룻밤에 100만 원 정도 태울 수 있는 때가 딱 그쵸, 신혼여행 때 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다낭을 가시는 거라면 인터컨티넨탈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베트남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다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트랑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나트랑 뜨잖아요. 나트랑 또 많이 가시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전에 대학 때 한 2010 한 3년, 2년, 1년 요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시점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나트랑이 지금처럼 그렇게 핫하지 않았고 거기도 심지어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됐을 당시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도 너무 좋았어요. 네, 뭔가 때묻지 않은 그런 화이트 비치가 쫙 길게 있고 그 근처에 프라이빗 그런 비치를 또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리조트 호텔들도 되게 많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더라고요. 다른 동남아들처럼 막 시끌시끌하고 뭐 술집이 있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좋았다는 좀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묶어가지고 같이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만상님은 나트랑 추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의 이제 추천은 저는 휴양지라고 한다면은 제가 가봤던 곳 중에서는 저는 발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발리가 좋았던 이유는 휴양지라면 을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그다음에 거대한 그런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런 그 바다. 다른 바다들 거대한 파도들이 있죠. 아니야. 이 파고의 높이가 조금 다른가요? 약간 서핑하기 되게 좋은 그런 파도들이 발리가 유독 또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핑 하시는 만약에 두 분 다 서핑을 하시고 그러면 정말 맞아요. 좋네요. 그리고 뭐 파도가 큰 것도 있지만 뭐 파도가 그렇게 잔잔하게 나와서 초심자분들도 서핑을 처음에 이제 신혼여행 때 가가지고 배우기에 좋은 그런 바다도 있고. 만상님이 여러 군데 가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발리를 이 휴양지로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숙소가 일단 저는 너무 저렴한데 근데 물가도 싸고요. 저렴하지만 또 퀄리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낭은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발리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일단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금 현 아내와 발리를 가본 적이 있는데 당시 연애할 때 한 2주 동안 매일매일 다른 숙소를 갔어요. 숙소가 너무 많고 너무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대략 얼마 정도예요? 저는 그런 좋은 호텔 1박에 한 7만 원? 10만 원 안 되겠다 갔던 것 같아요. 호텔? 네, 리조트? 리조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다 가리지 않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이 정도면은 진짜 한국에서 많이 갔었으면은 최소한 한 50만 원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 정도의 퀄리티 호텔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좋았어요. 요즘 진짜 뭐 이런 말씀 좀 과하긴 하지만 국내 여행은 조금 물가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달에 이제 경주로 여행을 좀 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랑 1박에 40만 원이에요. 그냥 여기가 유명해요 하면 40만 원인 거예요. 와, 좀 심하더라고요. 좀 심하네요. 예. 좀 40만 심하네요. 원이면 사실 그래서 저희 그 회사 동료분 중에 어떤 분이 이번에 맨하탄 이제 뉴욕으로 갔다 왔는데 물가가 거기도 비싸긴 비싸지만 한국이 요즘 너무 비싸니까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맨하탄 중심에 있는 호텔이 55만 원인가 그랬는데 괜찮네요. 40만 원하고 50만 원, 1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뉴욕도 사실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미친 것 같아요, 지금. 미친 것 같죠. 한국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경주 2박 3일 가는데 물론 제가 차를 안 가지고 가고 KTX랑 렌트카를 하는데
숙박비랑 교통비로만 100만 원이 넘어요. 아, 숙박비랑 아니, 교통비로만. 그 정도면은 뭐 굳이 국내를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베트남을 가지 왜 제가 네. 이 국내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게요. 곳인데 네. 아 갑자기 네, 흥분했네. 갑자기 급발진을 또 하셨네요. 네. 하여튼 저의 그 휴양지로서의 추천은 저는 발리 너무 좋았다.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발리는 왜 가족 위주로 잘 안 갈까요? 커플 위주가 많더라고요, 발리는. 발리 아무래도 뭐 한국 사람들이 발리를 그래도 신혼여행지 많이들 가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제가 가보니까 숙소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다 커플 위주로 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요청도 안 했는데 뭐 숙소 가보니까 뭐 숙소 그 침대 위에다가 뭐 웰컴 뭐 아니면 콩레츄레이션 허니문 막 이런 거를 그 수건으로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냥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숙소에서도 그렇게 많이 오시는 한국 사람들은 다 커플이다라고 또 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발리는 대중교통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렌트카를 타고 하기에도 조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발리에서 돌아다닐 때는 주로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당시에 어쨌든 여자친구를 제가 뒤에 태우고 허리를 이렇게 잡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네, 근데 가족들끼리 돌아다닐 때는 그게 쉽진 않잖아요. 위험하네요. 네. 네. 그리고 발리가 생각보다 꽤 커가지고 그 각각의 그 마을마다 뭐 한 하루 이틀 있으면 그 다음 또 마을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들끼리 다니기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 휴양지 중에 제일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하와이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해요. 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가보진 않았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네. 하와이가 휴양을 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쇼핑, 뭐 아울렛 이런 것들도 갖춰 있다 보니까 하와이가 제일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거기는 이제 또 너무 물가도 오르고 맞아요. 환율도 오르고 해가지고 비싸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하와이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휴양지로서의 거의 끝판왕은 하와이다라는 얘기 저도 주변에서 많이 또 말씀 주셔가지고 만약에 조금 이번에 예산에 좀 되시고 이번에 이왕 가는 거 한번 휴양지로서의 끝 한번 찍어보자 한다면은 뭐 하와이나 뭐 이런데 혹은 뭐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몰디브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타입 1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타입 2는 뭘까요? 네, 타입 2는 해외를 거의 가보지 않았던 그런 커플분들이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 네, 이 경우이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이 여행도 이제 패키지로 이제 뭐 여행사라던가 이런 데 통해서 많이 의뢰를 하셔가지고 패키지로 다녀오시거나 그런 선택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사실 일일이 여행지를 알아보고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여행사 통하지 않더라도 네. 어떻게 다녀오면 좋을지. 네. 뭐 그런 분들 위한 또 예를 들면은 크몬 같은 곳에서 네, 또 여행 그 스케줄 짜주는 전문가분들 통해 가지고 네. 한번 견적이나 스케줄을 한번 맡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은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휴양지를 가셔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대도시 위주? 네. 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의 의견은 일단 먼저 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마치고 나는 결혼식에서 너무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타입 1으로 가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봤지만 이번에 신혼여행을 통해서 이제 막 우리가 뭐 새 출발을 하게 됐고 이번 기회를 꼭 좀 알차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 가는 거 안 가봐 남들이 다 이제 추천하는 그런 그 거대 도시들 큰 그런 여행지들 그런 데 위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인과 아웃을 동일한 도시로 네. 하면 그래도 좀 덜 스트레스 받지 그럴 수 않을까. 있죠. 도시를 이동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이 맞아요. 교통수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일일이 다 알아봐야 되고 네. 그 현지에서 렌트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여행 이제 난이도를 좀 낮춰서 뭐 바르셀로나 인, 바르셀로나 아웃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을 같이 한다면 조금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현지에서의 패키지도 요즘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 자전거 나라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가우디 투어 이렇게 당일로 또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패키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도움 받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첨언드리면은 그 평소에 두 분이 갖고 있는 취향, 그다음에 뭐 관심사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갖고 있는 공통 취미가 뭐 미술관을 다니는 거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특화된 도시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위주로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두 분이 뭐 미식에 관심이 많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한다 하시면은 또 그런 거에 특화된 도시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평소에 두 분이 함께 좀 즐겼던 그런 것들을 고민 잘 해보신 다음에 그것들에 특화가 되어 있는 도시들을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타입은 뭘까요? 다음 타입은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네. 경우거든요. 네. 삼라와 만상이 자신 있게 네. 추천 가능한 타입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네. 저희가 또 남들 다 가는 곳 이런 데 가는 거 별로 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꺼려하죠. 좀 네. 관종기가 둘 다 네, 있어가지고 뭐 인스타 같은 데 올릴 때 또 남들 안 가본 데 올리면서 약간 희열을 느끼고 희열을 약간 느끼죠. 이런 곳. 이렇게 눈 돌아가죠. 네, 우리 만상님 어디 추천하세요?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곳을 제안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저는 라오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라오스 좋죠. 네, 라오스 저도 가봤어요. 라오스 저는 너무 또 좋았는데 라오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여행지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때가 덜 묻은 여행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그쵸. 들었어요. 네, 사람들도 굉장히 순수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음식이나 어떤 숙소의 뭐 어떤 컨디션들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고 꽤 괜찮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엔티엔이던가 아니면 뭐 루앙프라방, 방비엥 같은 도시를 가보시면은 대자연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런 발달된 그런 도시들이 적당하게 또 섞여 있는 것들도 꽤 재밌었던 것 같고요. 루앙프라방이었나요? 방비행이었나? 거기가 이제 유럽 친구들이 굉장히 좀 저녁에 좀 안 좋게 놀잖아요. 좀 거칠게 노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듣기로는 막 유럽 친구들의 약간 그런 유흥을 즐기는 유흥지? 데가 방비행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데. 네. 예. 저도 어렸을 때 방비행 갔었을 때 저는 이제 대학 때 가봤는데 뭐 좀 딴 얘기긴 합니다만은 숙소에 그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가 그 당시에 도미토리였는데 한 방에 한 12명 정도가 자는 도미토리였거든요. 근데 아시안 그냥 동양 남자 젊은 사람은 그냥 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 어디 뭐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서 온 다 유럽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파티를 막 거하게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밤 되니까 뭐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네. 다음날 아침 눈 떠보니까 제 옆에 막 있는 그런 도미토리 그 침대에 뭐 그 유럽 친구들 남녀가 네. 그니까 올타를 하고 막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막. 누드로 올루드로. 거기 12명 방이 12명 방에서 거기 막 그런 애들이 막 도처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두 보고 커플이 아니라 한두 커플이 아니었어요. 이불도 안 덮고 막 가게들끼리 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뭐 광경을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샤이가이였겠네요. 저는 어쨌든 동양 남자고 이러니까 동양 남자가 원래 동양 가장 남자. 인기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예. 샤이가이였겠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라오스는 그러면은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서 네. 또 라오스도 물가가 굉장히 싸니까 맞아요. 네. 숙소를 또 굉장히 또 좋은 곳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여기서도 맞아요. 액티비티 같은 게 많잖아요. 맞아요. 폭포 같은 데서도 다이빙도 할 수도 있고. 광시폭포. 맞아요. 네. 광시폭포. 네, 맞아요. 그래서 블루라군. 블루라군, 그러네요. 네. 블루라군도 있고 네. 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즐길거리들이 동시에 잘 있는 곳이 같아가지고 또 남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는 여행지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행 난이도가. 그래가지고 낮아요?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여행지보다는. 다른 쪽보다는. 근데 또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이다 보니까 네. 한번 좀 갔다 오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를 제가 2번 다녀왔으니까 남미를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남미 배낭여행을 할 때만 해도 여기는 신혼여행지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일본인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온 걸 봤었는데 너무 둘 다 이제 꾀제제하고 배낭 메고 이제 아무래도 멀리 왔다 보니까 좋은 호텔 말고 이제 좀 저렴한 호텔, 이제 호스텔로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호스텔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매트리스나 이런 것도 좀 꿉꿉하고 그럴 수 있죠. 요즘 최근에 이슈되는 배드버그들도 네. 그런 데는 많이 이제 출몰하기도 맞아요. 하고 하니까 당시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을 때는 그걸 보고
나는 신혼여행으로 갈 때는 굳이 남미로 오진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신혼여행은 조금 요즘에는 좀 길게 갔다 오시잖아요. 그쵸.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갔다 오시니까 맞아요. 이때 아니면 이렇게 언제 길게 언제 맞아요. 가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남미 하면 대자연? 대자연이잖아요. 어디 가면은 좀 대자연을 볼 수 있나요? 우유니 사막. 우유니 산막. 네, 우유니 사막 가면 진짜 무슨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유니 사막은 이제 볼리비아에 있는 곳이고요. 소금 사막이에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그 소금 사막으로 다 뒤덮인 곳인데, 이곳이 이제 우기에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이제 소금 사막 위로 살짝 물이 이제 그 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반사가 돼서 네네. 하늘에 떠 있는 광경이 연출이 네네. 돼요. 그래서 우유니 사막 검색만 해보시면 사실 굉장히 예쁜 사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는 정말 최고의 여행지 중에 하나였고, 뭐 마추픽추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가 있고, 네. 파타고니아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파타고니아 가서 빙하 받고, 네. 빙하 직접 또 위에서 걸어서 네, 하이킹도 하시고. 빙하 트레킹이 있는데, 네. 빙하 트레킹이 당시에 2017년 그 당시에 물가로 반나절 트레킹이 23만 원인가 그랬어요. 네네. 한나절 트레킹이 35만 원인가 그랬어요. 네네. 빙하 걷는데 네. 23만 원 주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비싼데 또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맞아요. 해서. 뭐가 좀 다른가요? 뭐 풍경이라던가 이런 게 풍경은 확실히 지금까지 다르죠. 살면서 봐왔던 대자연과 또 달랐나요? 그렇죠. 네. 네. 좀 감격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두 분이 이제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땐 체력 싸움이거든요. 남미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군데를 봐야 되고 비행기도 한 두세 번씩 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라별에 따라서 조금 치안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경계도 하셔야 되고 좀 조심도 하셔야 되고 네.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난이도가 난이도는 좀 있네요. 높은 네. 여행지이긴 하지만 또 갔다 오면 그렇게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또 한 번 더 갔다 온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어차피 이왕 간다면은 이 기회를 잘 사셔가지고 더 멀리 가는 것도 정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 친구 중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슬란드를 갔다 온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아이슬란드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뜨기 전에 네. 2017년도에 그때 네. 아이슬란드를 간다 그래가지고 무슨 신혼여행으로 아이슬란드를 가냐 네. 했는데, 갔다 온 얘기 들어보고 사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슬란드라던가 뭐 혹은 북유럽 국가들을 네. 또 묶어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따로 막 시간을 내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곳들을 한번 가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부부 두 분의 그 여행 취향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싸움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빡센 여행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이랑 휴양 좀 쉬고 싶어 하는 스타일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나면 조율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사단 납니다. 네네. 그 신혼여행 갔다가 거기서 바로 헤어지고. 도장 찍고 오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저 봤어요, 주변에. 진짜요? 네, 서로 여행 갔다가 거기서 싸워가지고 각자 귀국한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저희 가족 멤버분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전에 있었었는데, 물론 다행히 잘 화해하셔가지고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네. 신혼여행 갔다가 거기서 네. 싸우고 각자 돌아오셨어요. 네. 저희 외삼촌 분이 또 옛날에 빡세네요. 제가 갔어요. 어렸을 때 봤어요. 각자 돌아오는 네,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또 봤어요. 조금 좀 세네요. 제가 네. 초등학교 때인가 봤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마지막 그렇군요. 타입. 네 번째는 네네. 뭐죠? 해외는 싫고요. 국내로 알려주세요. 네. 네. 국내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해봤죠. 국내는 제가 송도를 다녀왔는데 국내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울릉도 네. 너무 좋죠. 남들 많이 안 가지만 네. 또 좀 국내 안 같으면서도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울릉도 네. 추천합니다. 저 가보진 못했어요. 네네.
저도 추천드릴 부분은 저는 의외로 국내 여행을 많이 안 가봐가지고 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내에도 최근에는 좋은 그런 리조트형 숙소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가격은 또 어디 어디 무슨 그런 5성급의 뭐 그런 데랑 뭐 이렇게 비교할 네. 만큼 그런 굉장히 비싼 곳들이 한 곳에 많이 생겼잖아요, 국내에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난티 여기도 거의 남해 아난티. 1박에 1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안에 저는 뭐 골프장도 있고. 국내 여행에 100만 원 이상 태우는 거는 조금 네. 나쁘게. 저희가 그만큼 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왕 가는 거라고는 그 의사소통이 안 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사소통이 통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쵸. 예. 말이 통하는 순간 재미가 없는 거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어쨌든 남해 아난티라던가 뭐 부산에도 요즘에 워낙 좋은 숙소도 많고 네. 이런 좋은 숙소 같은 것들 가셔가지고 국내에서 말 또 통하는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편하게 또 네. 국내에서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주변에 가는 거 보면은 짧게는 뭐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2주 정도까지도 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 이 신혼여행 갈 수 있는 기회에 저희 오늘 또 방송 들으신 다음에 현명하게 또 결정하셔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약간 난 타입 뭐 한 2번 혹은 3번 가고 싶은데 약간의 그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네. 있으면은 또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크몽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서비스 의뢰하시면 뭐라고 치면 나와요? 여행이라고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 여행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크몽에서? 네네네. 네. 의뢰 주시면 네. 또 제가 직접 여행 가는 것처럼 제가 안 가본 여행지라도 네네. 제가 막 구글 맵이랑 총동원, 저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네. 최적의 경로로 짜드리니까 네. 그거 한번 의뢰 주시면 또 제가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신 네. 크몽의 또 남미 여행 전문가, 네, 네, 네. 남미 2회 다녀온 전문가가 짜주는 네, 그런 꼼꼼한 여행 그 계획 한번 유료 서비스 이용해 보셔도 네. 절대 실망 안 하실 거라고 네, 실제로 네.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두 분 계세요. 지금까지 거의 서비스 론칭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두 분 계시는데 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만족하셔서 네. 별점 5점을 주시긴 했어요. 별점 네, 5점 네. 받은 또 여행 네. 전문가, 남미 여행 전문가가 짜주는 그런 계획들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크게 도움되실 것 챗 같아요. GPT한테 물어봐도 아. 요즘에는 여행 짜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챗 GPT 참고하셔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마무리할까요? 네, 결혼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신혼여행지 재미난 곳으로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라 만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